마이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역사와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역사 스토리텔러 문용기입니다. 10월 19일차 방송 시작합니다. 1973년 10월 19일 오늘은 최종길 교수, 최종길이라는 함자를 쓰시던 교수님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1973년은 박정희가 유신정권을 시작한 유신헌법을 공포한 지 1년 뒤입니다. 이때 유신정권 이래 의문사 1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당시 서울대 교수로 봉직을 하시던 최종길 교수가 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그것도 어디서? 남산에 있던 중앙정보부에서. 이게 유신정권의 의문사 1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당시 사건 경위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73년 10월이 되면, 그러니까 유신정권이 공포가 된 지 딱 1년이 되죠. 10월 유신이니까 1년 맞이 데모, 반정권 데모들이, 반독재 데모들이 많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요때 특히 서울대에서 본격적으로 유신 반대 시위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법대생들이 주도를 했죠. 그리고 이때는 박정희가 유신헌법으로 우리 국민들을 질겅질겅은 씹는 거지. 아무튼 팍팍 짓밟고 있을 바로 그 시점입니다. 이때 서울대에 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수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독일 출신 법학 박사입니다. 독일에 가서 법학 박사 학위를 따갖고 와서 모교인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던 법학자 최종길이라는 교수가 한 분 계셨습니다. 데모가 날로 심화되자 정부에서는 경찰을 서울대에 진입을 시킵니다. 신성한 학원에 경찰이, 공권력이 쳐들어오는 거죠. 이때 최종길 교수가 이런 발언을 합니다. 부당한 공권력의 최고 수장인 박정희 대통령에게 항의를 해야 되고 그의 사과를 받아내야 된다 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 발언이 그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며칠 후 최 교수는 연행됩니다.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서 남산으로 연행이 됩니다. 그때 연행이 됐을 때 이 최 교수는 이른바 동백님 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주도 세력이다 라고 지목을 당해서 연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동백님 간첩단 사건이 뭐냐? 잠깐 알고나 지나가십시다. 동백님, 이 동백님이요, 이렇게 동력동자에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데 이게 동베를린입니다. 베를린, 백님이 베를린의 한자식 표현이에요. 이 베를린에서 간첩 사건이 일어났다. 이게 뭐냐면 당시에 독일에 유학을 가 있던 우리 젊은 학생들이 동베를린에 들어가서 북한 측 공작원하고 접촉을 하고 뭐 돈도 받고 간첩짓을 했다라고 해서 누명을 씌워서 많은 분들을 연행하고, 이때 가장 유명한, 우리가 이제 알만한 분, 그 작곡하시는 분, 그분 누구야? 음악가. 우리나라에 한동안 못 들어서 갑자기 그분 조남이 생각이 안 나네. 이제 이런 분들을 위시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간첩으로 누명을 쓰고 투옥이 되고 잡혀가고 사형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거를 자세히 준비를 못했네요. 동백님 사건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이 동백님 간첩단 사건이라는 거는 당시 정부에서 이것도 조작된 사건인데, 그러니까 베를린의 유학간, 독일의 유학간 우리나라 학생들이 동베를린 쪽에, 당시는 동서독 상황이었으니까 북한 공작원이랑 접촉을 했다, 간첩이다 이래가지고 잡아간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최종길 교수가 독일 유학파였으니까 당시에 유학 당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라고 하면서 잡아간 겁니다. 중앙정보부에서. 그리고 나서 얼마 후 이 최종길 교수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이 됩니다. 그것도 중앙정보부 앞마당에서. 그리고 그때
중앙정보부 당시 차장 김치열이 긴급 발표를 합니다. 기자회견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수사를 받던 중 최종길 교수는 자신이 간첩임을 자백하고 너무 힘들어하면서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가서 화장실에서, 그때가 이 화장실이 7층에 있었다고 하는데 화장실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한 거다. 가책을 못 이겨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간첩임을 스스로 밝힌 후에 힘겨워하면서 화장실 갔다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서 뛰어내렸다. 그래서 죽었다 라고 중앙정보부에서 공식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진, 이 보도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사진을 보면, 이 사체의 사진을 보면 엉덩이, 허리 등을 비롯한 이 전신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구타의 흔적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냥 뛰어내려서 죽었어. 그 사진을 보면 이렇게 반드시 누워 있고 그 머리 쪽으로 이렇게 혈흔이, 이렇게 피가 흘러서 이렇게 고여 있는 사진들이 당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는데, 자세히 보면 근데 그 양복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잡혀갔을 때 그 양복을 아주 깔끔하게 그대로 입고 반드시 이렇게 누워서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높은 데서 이렇게 떨어져서 그렇게 반드시 누워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있으면 그게 이제 이렇게 줄을 치고 현장을 보존하게 되는데 이걸 반드시 뉘어? 수사의 달인들이 모여있는 중앙정보부에서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아주 상식적으로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어쨌든 온몸에는 구타의 흔적이 있었다. 그런데 뛰어내렸다가 자살이다 라고 나라에 의해서 발표가 됐다라는 게 팩트죠. 이후에 계속 이 최종길 교수는 간첩인 거예요. 간첩임을 자백하고 죽었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계속 간첩으로 남아있고 그냥 자살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억울한 가족들이 계속해서 구명활동들을 포함한 여러가지 노력들을 하죠. 그래서 급기야 2006년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최종길 교수는 명예회복은 됩니다. 국가기관에 의해 희생된 게 맞다 라는 판결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명예회복은 된 거야. 그런데 문제는 사인이 뭐다 라는 것까지는 아직도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973년 오늘 서울대 법학자, 서울대 교수였던 최종길 교수가 우리 학교에 난입을 한 공권력을 보고 이 공권력의 수장인 대통령께 항의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은 사과해야 된다 라는 발언을 하고 바로 연행이 돼서 동백님 간첩단의 주요 인물이다 라고 발표가 되고 잠시 후에 자살했다. 그것도 수사를 받던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발표가 된 유신 정권 내 의문사 1호 최종길 교수 사건이었습니다. 10월 19일 날 있었던 사건이고, 이후에 유신 정권은 그 이후에도 뭐 장준하 선생님을 비롯한 의문사가 이어지고, 유신 헌법, 유신 통치에 반대하는 우리 시민 세력들을 강제로 연행, 투옥, 고문 등으로 탄압하면서 그 정권을 1979년 10월까지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최근 이 유신에 관해서 말씀드릴 일이 자주 있는데 이게 10월이라 그렇습니다. 오늘의 역사를 찾아보면 이 10월 달에 유신과 관련된 것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록들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 유신, 박정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군요.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역사와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오늘 10월 19일 차는 유신정권 의문사 1호 최종길 교수 자살 사건을 갖고 여러분과 같이 무거운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10월 20일차 방송 또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